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승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는 콜라겐입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콜라겐은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을 씁니다. 진피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사실 콜라겐이라고 해서 꼭 진피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진피 조직을 사람에게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서 채취하기도 하고, 동물에게서도 채취도 하고, 우리가 쓰는 콜라겐은 대부분 돼지의 피부에서 유래된 콜라겐입니다. 뇌 수술할 때 경막이 손상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때 쓰기도 합니다. 조직 재건을 할 때도 이 진피 조직을 씁니다. 그럼 진피 조직이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냐? 피부와 피부 사이, 그러니까 지방층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파시아, 근막 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들이 넣으면 싹 없어져서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볼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 어떤 거 먹으면 좋나요? 콜라겐 주사는 어떤 게 좋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콜라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흉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이퍼트로픽 스카나, 그 다음에 켈로이드 스카도 의외로 콜라겐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적당히 만들어지는 게 좋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대 피부에 존재하는 콜라겐과 60대에 존재하는 콜라겐이 똑같을까요? 그 구성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배열이 다르다고 좀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이 딱 콜라겐만 있고 엘라스틴은 엘라스틴만 있고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구조 단백질들을 어느 정도 연결시켜주고 수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러로 집어넣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HA잖아요. 그럼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이런 HA 이런 것들이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콜라겐끼리도 어느 정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결합이고요. 이 수소결합은 콜라겐끼리 혹은 다른 물질과의 결합뿐만 아니라, 콜라겐은 물 분자하고도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화층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콜라겐이 풍부하고 많을수록 단단한 구조를 이룰수록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구조적으로 컨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바뀌는 거죠. 이 결합의 개수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구조가 약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써마지를 하거나 울세라를 하거나 고주파 시술을 했을 때 약간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아마 어떤 건물에 콘크리트를 만들 때 철근으로 뼈대를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철근이 삭아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철근과 시멘트의 결합이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녹이 슬면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건물 전체에 하중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우리 피부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주파를 써서 예전에는 콜라겐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혹은 일부만이라도 완전히 망가뜨려서 망가진 애들은 흡수가 되고, 이 반응을 인식해서 섬유모 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을 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콜라겐들을 재배열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을 좀 단단하게 결합을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망가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통증이 적겠죠. 어느 온도로 얼만큼 잘 흐뭇하게 만드느냐, 의사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충분히 가열이 되면 삼중 나성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조들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주변과의 결합들도 끊어지게 됩니다. 수소결합은 열을 받으면 어떤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결합이 끊어지거든요. 냉각될 때 다시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히팅을 해주고 냉각하는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죠. 써마지 하면 냉각시키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초당 0.01도 혹은 0.1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은 좀 이 냉각 속도를 높여준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높이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냉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냉각을 잘 이용하면 의외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병원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약간 어려웠는데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열하는 것만이 다른 겁니다. 가열하고 나서 적당히 잘 냉각을 시켜주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냉각시키거나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냉각만 시켜주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